오늘은 일본 언론에서 올린 기사 제목이 일본이 한국을 모방했다. 니신의 신제품이 한국 제품과 거의 똑같아 보여 한국 네티즌들은 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라고 요란한 제목을 적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일상적인 음식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라면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한국 라면 수출액은 2억 800만 달러 약 2,750억 원로 이는 처음으로 1분기에 2억 달러를 넘긴 것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같은 매운맛의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한국의 라면 제품을 모방한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5월 7일자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니신식품이 신상품 니신 야끼소바 UFO 볶음면이 삼양식품의 라면 불닭볶음면과 닮아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라면 역사와 관련하여 적었는데 한국의 라면은 일본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삼양식품을 창업한 전중윤 씨는 60년대 초반 국민의 궁핍을 구제하기 위해 인스턴트 라면의 제조 판매를 기획하고 니신 식품을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고 묘조식품의 지원을 받아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라면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경희대 외식경영학 교수는 니신 식품의 라면 제품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을 두고 아시아 소프트파워의 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례라고 주장했다고 기사를 적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삼양식품 측의 입장은 제품명이 다르므로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방 현상은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제품을 모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이러한 모방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행동은 역사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겪어왔던 문제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1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한국어가 쓰인 것에는 구매욕이 생기지 않는데 니신에서 이 디자인으로 팔릴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궁금하다.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가? 구매층이 궁금하다. 언론에서 한류식품이 붐이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니까 제조사들도 착각해서 그런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포스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한국 식품들이 일반 시장에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은 슈퍼뿐만 아니라 대형 편의점 체인점에서도 과자 코너에 한국 상품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긴 하지만 저건 보충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 품절된 상품이겠지? 글씨도 못 읽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사겠어. 알레르기 대책도 못하잖아. 어딘가에서 저렴하게 쏟아지는 한국의 국가기업이 있을 것 같네요. 포장만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수 있구나. 한국에서 판매되는 과자 중에 일본 제품의 맛도 포장도 너무 닮은 제품이 정말 많다. 맛은 일본 제품보다 더 맛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말한다. 과일도 일본에서 묘목을 훔쳐온 브랜드 제품을 이름도 똑같이 판매한다. 맛은 한국인은 계량 기술이 없어서 일본 제품보다 맛없다고 한국인들이 말한다. 왜 이 상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정말 신기한 나라다. 이 한국식은 맛있고 인기가 많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화학 조미료를 듬뿍 넣어 맛이 이상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일까요? 한국 라면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매운맛만 있고 맛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특히 면이 별로여서 일본에 온 한국인이 UFO 같은 것을 박스째로 사가는 것을 보면 일본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해당 제품의 비교 시식 영상에서 면은 일본 쪽이 더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때도 품절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꽤 강한 구토제인 것 같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상표 침해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은 법치국가에서 보호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확히 무엇을 복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히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모방이 아니며 포장에 적힌 글자도 완전히 다릅니다. 유일한 유사점은 분홍색 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 비슷한 색상의 캐릭터 일러스트 이걸 베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해온 것은 카피라는 말이 되겠네. 남의 권리는 내 것, 내 권리는 남의 것, 그런 식인가?
행동 논리가 정말 단순하다. 한국에 가보면 일본 제품들과 포장이나 내용물이 완전히 똑같은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단 도용이지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문제 삼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기술은 50여 년 전에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묘조식품에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신경을 써서까지 국교를 맺을 필요가 있을까? 니신 같은 회사가 왜 이런 엉뚱한 한국식 뻥튀기 같은 걸 내놓는 걸까? 젊은 사람들의 입맛이 다양해서 라인업에 조금 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 개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한반도는 어떤 일이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모범적인 사례다. 무엇이 지뢰가 될지 모르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조금만 쓴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쓴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